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트래블입니다. 2020년 천도론의 영향과 부동산 상승 시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세종시는 2021년 7월부터 조정이 오더니 현재까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세종시가 조정이 올 당시 인접지역이면서 같은 생활권인 대전광역시가 세종시의 시세를 키맞추기 하여 상승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대전시 그중 대전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유성구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집값이 현재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거철과 엮여 데이터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매, 전세, 증감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2년 1월부터 대전의 평단가 대장 유성구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들은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보합 및 약상승을 유지 중입니다.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대전의 대장 시세부터 해서 서서히 아래 지역 시세까지 전파되며 줄곧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대전시 유성구의 하락이 대전 부동산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분석 및 앞으로 대전시의 부동산 전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 계신 화면은 대전광역시의 향후 입주 예정 물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새 아파트가 적정 수요량인 빨간 선보다 거의 부족했던 대전시는 2022년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며 2023년에는 잠시 주춤을 하다 다시 2024년에는 공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별로 쪼개서 살펴보기에 앞서 대전시의 평당가 시세수는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입니다. 최근의 표를 살펴보면 대덕구가 역전하긴 했으나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동구가 무조건 우위입니다. 시청 및 주요 공공기관과 정부 청사가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시세가 높은 이유는 1기 신도시가 지어질 당시인 90년대 초반에 대전 서구 중심부터 엄청난 아파트 공급이 있었으며 더 이상 서구에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부족하여 인접지역인 유성구로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며 유성구가 서구보다 아파트 연식이 더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유성구의 향후 입주 물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작년 2021년부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을 보이며 이는 2023년까지 지속되며 2024년에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빨간선까지 공급이 이루어지며 유성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쪼개 월별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2021년 유성구 입주 예정 물량은 유성구 상대동의 대전 아이파크시티 1, 2단지가 2021년 10월부터 두 아파트가 합쳐 무려 약 2,5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으며 2022년 예정 물량은 봉산동, 카동, 둔곡동의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 계신 화면은 대전 유성구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평당가가 높은지 나타내는 표인데요. 매매 시세로 놓고 보면 대장이 도룡동, 그 다음이 상대동, 문지동, 죽동, 원신흥동 등 순입니다. 앞서 2021년도 유성구 입주 예정 물량은 유성구 상대동에 약 2,500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즉 다시 말하면 대전광역시의 전체 평당가가 가장 높은 유성구에서 두 번째로 시세가 높은 곳에 약 2,500여 세대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동이 어딘지 궁금하여 지도를 통해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 네이버 호가 시세로 12억 이상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2기 신도시 당시 지방의 아산 신도시와 함께 지정이 된 대전의 도안 신도시 중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곳에 첫 입주 예정 물량인 곳입니다. 현재는 텅 비어있지만 이곳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도안 신도시가 총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단계의 시작 사업이 되는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아이파크시티 주변에 중심 상업지로 지정되어 주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많은 계획들이 예정되며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 2호선 트램 노선이 아파트 바로 앞에 예정되어 있고 호수공원 계획도 예정되어 있는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구에서 시세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도룡동보다는 학군에서 아직 신도시기 때문에 뒤처지지만 대전의 신축이 부족한 이점 때문에 이 도안 신도시에 많은 구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유성구에서 현재 하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작년 10월 아이파크 1, 2단지가
입주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입주장이 시작될 즈음인 10월 26일에 정부에서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으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으면 더욱더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도 진입을 하여 잔금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 아파트의 전세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층이 있는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다행히 입주가 다 되어서 발표된 규제라 어떻게든 잔금을 맞추겠지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을 소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향후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리스크로 매매 물건이 나오며, 특히 전세 수요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파크의 전세는 주변 시세에 맞게 5억 원에 책정되었으나 앞으로 대출에 대한 제한 때문에 5억 원까지 대출을 받기 힘든 사정에 따라 전세 수요는 줄고 투자자들의 갭 투자로 인한 전세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에 의해 전세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이파크 1단지 33평 기준 전세 3억 5천에 물건이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은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부동산 전세지수는 입주장 시기인 10월 이후부터 먼저 시세가 빠지기 시작하고 뒤이어 매매지수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하여 어느덧 입주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에도 전세 및 월세 물건이 아직도 많이 쌓이며 시세가 하향 조정되면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벌어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낮추려는 현상이 발생되며 매매가가 하락하며, 대장인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 하락은 주변 구축 아파트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 유성구의 부동산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대전에는 청약 인기가 식지는 않았고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아직 하락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고 2022년부터 공급되는 예정 물량은 입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유성구 부동산에 하락이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나, 대출 규제와 또 금리 인상, 대선 이슈 등으로 부동산 관망세가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이슈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아이파크 시티의 입주장이 언제 해소가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예정이며, 유성구와 가장 영향이 밀접한 지역인 세종시의 입주 물량도 올해부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파크 입주장 물량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처럼 대전 유성구를 통해 대전이 현재 하락하는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은 구도심인 서구, 중구, 동구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유성구 시장의 하락만으로는 다른 지역인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등으로 하락이 이어지진 않을지는 우선 유성구 대장 아파트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또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등 경제 이슈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의 2022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는데요. 대전 서구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중구는 2023년을 제외하고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2023년을 제외하고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서구 먼저 살펴보면 대전의 원조 대장이자 현재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부족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화된 서구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중 노후도가 높은 곳들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뜨거운 숭어리샘과 용문 1, 2, 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은 대전 중심인 둔산 1동과 인접하다는 입지적 우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너무 엄격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도마 변동 재개발 중 첫 타자로 2022년 입주 예정인 도마 이편한 세상 포레나가 있는데요. 이곳은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엄청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포레나가 분양하고 부동산 상승 시기 때 이곳에 빌라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동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안 신도시처럼 대전 중심인 서구 둔산동과는 조금 떨어져 있으나 대규모 대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신축이 부족한 대전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들로 채워지게 되면 신도시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신도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2호선 트램 그리고 3호선 광역철도 신규역 이곳에 세워지게 되며 교통도 좋아지고 아파트 대단지가 세워지며 도로도 개선되고 상권도 좋아지는 등 앞으로 도안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구의 입주 물량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서구는 유성구의 입주장과는 별개로 워낙 입지가 좋은 것이나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대장 자리를 내준 곳으로서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구는 어떨까요? 중구는 동구와 함께 대전의 가장 낡은 원도심 중 한 곳으로 대표적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2022년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목동 더샵 리슈빌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목동 더샵 리슈빌 같은 경우는 기존 중구에서 학군이 좋은 곳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기존 학군 수요의 뜨거운 관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아파트이므로 입주장 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될 경우 중구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에는 신축이 없다가 2024년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축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므로 22년에 약간의 흔들림을 보일 중구 부동산은 2024년부터는 좋은 입지에 엄청난 신규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되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동구를 설명하기 전에 유성구, 서구, 중구 순으로 평당가 시세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성구와 서구는 아파트 노후도 순으로 알겠는데 중구는 왜 이 두 지역보다 시세가 떨어지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및 정부청사와 중심지에 위치한 다양한 고층 빌딩의 일자리들, 그리고 유성구는 테크노밸리 및 대덕연구단지 등 대규모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소 등의 일자리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나, 중구는 일자리가 이 두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동구보다 시세가 높은 이유는 1호선인 지하철로 서구인 중심지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동구는 대전역이 있음에도 중구보다 위치적으로 서구와 멀고 유성구 일자리도 멀기 때문에 시세가 받쳐주지 못할 뿐더러 대단지들의 아파트들이 많지 않고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노후와 주거지가 밀집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규모 재개발도 많이 예정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엄청난 변화의 중심은 바로 대전 역세권 개발 호재입니다. 대전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천억 원을 투입한 이 역세권 개발은 무려 면적이 92만 제곱미터, 축구장 130여 개 크기 수준이며 주거, 상업, 업무, 컨벤션, 문화 등 복합 기반 시설 예정이며 완공 예정은 2025년 예정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가 무산이 되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엄청난 호재가 날아간 것은 아주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대전 역세권 개발로 인해 일자리, 인프라, 주거시설의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재개발 예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정인 대전 동구는 22년에 가장 입지가 좋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신형 SK뷰가 4월 입주장이 다가오므로 잠시 조정을 받을 예정이며, 23년엔 신축이 없다가 24년에 천동, 삼성동, 대성동에 신축 아파트가 생길 예정입니다. 삼성동 아파트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근접지이나 세대수가 적어서 큰 시장 조정은 없고, 대성동 쪽도 입지가 안 좋아서 큰 조정은 안 올 듯하나 천동, 리더스시티 4블록이 그나마 이 중에서는 입지와 세대수 측면에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여지며 25년에 추가 공급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당가 송인 유성구와 서구를 동격으로, 그리고 중구, 동구, 순으로 입주 물량 흐름을 따져보면 서구는 무난할 것으로, 중구는 2024년부터 조정이 올 것으로, 동구는 중구의 영향으로 같이 조정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대전의 시장은 지금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본격적인 조정장은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올 것으로 보여지며, 생활권이 인접하며 인구를 계속 내줘왔던 세종시에 행정 복합도시 5생활권과 6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먼 미래에는 대전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은 먼 미래이나 항시, 세종시의 공급 물량도 필히 체크해야 대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 대전에 오랜만에 아파트 청약이 시작됩니다. 먼저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이것은 도안 신도시처럼 중심인 둔산동과 인접하며 주변에 학군들과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유등천이 있음을 홍보하곤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호재는 24년 개통을 할 예정인 충청광역철도 복수역과 27년에 개통을 할 예정인 대전을 순환하는 트램 2호선이 복수역과 도마역에 정차 예정입니다.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은 앞으로 입주를 할 예정인 시점에 충청광역철도가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2호선의 교통 호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대전 무주택자들이 이번에 많은 청약에 관심이 보일 것으로 보여지며,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의 시범아파트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도마 이페란 세상 포레나가
아직 입주 전이라 제대로 된 실거래가 찍히진 않았으나 네이버 호가 33평 고층 기준 8억에 올라와 있으며 광역철도를 기점으로 남쪽의 복수동의 가장 신축인 복수 센트럴 자이가 6억 5천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어 부동산 상승장에 꺾여도 도마변동 11구역은 8억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에 시장 가격이 형성될 예정이므로 분양가인 33평 기준 5억 4,800은 당첨이 되면 안전마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분양단지인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입니다. 선화구역 재개발 단지인 이 구역은 올해 입주 예정인 목동 더샵 리슈빌과 인접한 입지인데요. 이곳은 중구에서 학군이 우수한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인근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 학군 수요로 인기가 많을 예정이며 또한 역세권까지는 아니나 대전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할 예정입니다. 안전마진도 한참 구축이나 역세권인 2005년식 미르마을이 4억 8천으로 신축인 선화구역이 역세권은 아니나 신축의 힘으로 충분히 분양가인 33평 기준 4억 9천 이상의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목동 더샵 리슈빌과 학군을 공유하며 역과도 가까운 장점으로 목동 더샵 리슈빌만큼의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양가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청약단지가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며 입지가 좋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되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거시적 관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필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유성구 도룡동에 신세계 백화점이 개장을 했고 그 주변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 중이며 일자리와 인프라 개선에 일조를 했고 트램 2호선과 광역철도 추진 등 많은 개발 호재가 계속 실행 단계가 진행되는 대전시는 수도권이 점차 확장됨과 세종시의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을 진행 중이며 세종시의 대규모 성장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음에도 인구수를 항상 유지했던 도시로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낸다면 수도권에만 의존하는 젊은 층들이 충청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기에 대전시에서는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전시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대전시에 대한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